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이기열입니다. 저는 오늘 항만 물동량 추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로는 글로벌 항만 물동량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국내 항만 물동량 실적 및 추이, 그리고 2022년 항만 물동량 전망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항만 물동량 추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글로벌 항만 여건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과 주요 항만별 물동량, 그리고 선박 대기 시간과 컨테이너 부두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항만 여건 및 주요 이슈입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라든지 오미크론 등과 같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 봉쇄 및 항만 폐쇄가 일부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국 등 주요 국들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였고, 일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비대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만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물동량에 대해서 항만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주요 항만에서 선박 적체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항만 물류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은 현재 금리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박 발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선봉량 부족에 따라서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였고,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EU의 탄소 국경세 등과 같은 친환경 규제가 확대도 예상되고 있고, 현재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미중 무역 분쟁도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2021년 해상 물동량,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상 물동량은 2020년 2.19억 TU에서 8.1% 증가한 2.37억 TU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항만 물동량 역시 2020년 7.97억 TU에서 2021년 8.62억 TU로 전년 대비 8.2%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정 물동량의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인 2.06억 TU를 기록했었고, 2021년에는 해상 물동량과 항만 물동량 대비 다소 증가율이 낮지만 5.6% 증가한 2.118억 T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징적인 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코로나19의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다소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항만별 물동량입니다. 전 세계 130여 개 항만 중 중국 상하이항이 4,678만 TU로 1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싱가포르항, 닝보항, 선전항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7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동량은 약 2,277만 TU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상해항이 7.5%, 싱가포르항이 3.2% 등 급격하게 성장을 하였고, 부산항은 약 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상해 항만과의 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산항이 지난해 6위에서 7위로 이제 순위가 하락을 하였었는데, 당시 18만 TU, 바로 6위 항만인 청도항과 18만 TU의 격차를 보이는 반면 2021년에는 약 120만 TU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8위인 천진항과의 비교할 경우에는 2020년에는 약 347만 TU에서 2021년 188만 TU로 격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부산항의 순위가 한 단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선박 대기 시간입니다. 현재 LA 등 주요 항만에서 선박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 회복,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 위축됐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와 반면에 이제 코로나 변이 발생에 따른 일부 항만 폐쇄라든지 수에즈 운하 사고 등으로 인해서 물류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칭다오항, 홍항 등은 이제 선박 대기 시간이 평균 1일 미만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LA항과 LB항 같은 미국의 항만들은 4일 이상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선박의 정박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LA, LB항의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3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코로나 변이 발생으로 인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컨테이너 부두 생산성입니다.
코로나19도 있고 글로벌 물류 대란 문제 등으로 인해서 21년 전 세계 컨테이너 부두의 선적 생산성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우에는 19년 3분기에 시간당 70.3회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21년 3분기 기준으로는 시간당 62.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이제 18년 1분기에 시간당 103.4회를 기록하여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2021년 금년 3분기에는 70.9회까지 떨어져서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 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년 대비 21년 3분기에서 전체 선형에서는 26위에서 32위, 8000TU급 이상 선형에서는 33위에서 43위로 약 10계단을 하락하는 등 최근 4년간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의 컨테이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내 항만 물동량 실정 및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항만의 총 물동량을 말씀드리고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그리고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물동량입니다. 2021년 국내 항만의 총 물동량은 2020년 대비 4.8% 증가한 약 15.7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저효과와 주요국 재정 확대 정책 등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회복함에 따라서 총 물동량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 확대로 연초부터 세계 교역량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국내 항만 물동량 역시 이에 따른 영향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반기에 델타 변이라든지 오미크론 출현과 폭증된 수요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서 회복세는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해서 회복세는 2010년에 14.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항만 물동량은 이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만별 물동량입니다. 부산항이 2021년에 총 4.36억 톤으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1억 톤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등 상위 5개 항만은 전년과 처리 비중이 유사한 약 75.2%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총 30개 모역항 중 27개 항만의 물동량이 감소를 보였는데 2021년에는 이에 따른 반등 효과로 총 22개 항만이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6.1%, 광양항 5.6%, 인천항 4.0%등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총 8개 항만, 울산항을 비롯한 고현항, 옥포항, 속초항 등 총 8개 항만이 전년 대비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이제 대부분 항만들은 이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에 울산항의 경우에는 유류, 고현항, 옥포항 등과 같이 철제, 속초항 등과 같은 모래 등 특정 품목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항만은 감소를 추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 물동량입니다. 항만 물동량은 총 컨테이너를 제외한 1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1개 품목에서 증가를 보였고 철제와 양국에는 이제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유류의 경우에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다른 이제 석유 제품 수출과 석유가스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물동량을 증가를 보였고 석탄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의 수요는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제철 산업 부문에서 석탄 수요가 증가해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기저 효과와 그리고 고급차 시장의 확대로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철제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수출 제한 그리고 EU 및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제품 수입 규제 등 주요국 철강 산업 정책 변화 등으로 항만 물동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국내 항만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3,004만 T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주요국의 재정 지원책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 확대로 총 물동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산업별 글로벌 소비 확대 증가로 증가세가 7.3%까지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이제 델타 변이, 수요 폭증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회복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이제 4.4% 증가하였고 인천항 2.1%, 평택 당진항 15.8%를 증가한 반면에 광양항과 울산항은 감소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만 물동량 전망입니다. 항만 물동량 전망 부분에서는 예측 방법 및 정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총 물동량 및 항만 물동량 그리고 컨테이너, 비컨테이너 품목에 대한 물동량 전망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수요 예측 센터에서는 이제 13개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총 14개에 대해서 물동량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품목에 대해서 항만별, 품목별로 구분을 하고 다시 이를 이제 수입, 수출, 환적, 연안으로 세분화해서 물동량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전망을 위해서는 국내의 경제 지표 및 항만 서비스 지표, 각 품목 관련 산업 계획 및 정책을 반영합니다.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세계 GDP라든지 세계 산업 생산 지수와 같은 국내의 경제 지표와 항만 연결성 지수 등을 반영하여서 VAR이든지 VCM, 다중회계분석 모형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컨테이너 부문에서는 처리 실적과 전력 수급 계획, 조광 생산 능력, 골재 수급 계획 등과 같은 품목 관련 산업 및 정책, 계획 등을 반영해서 시계열, 회계 분석, 평균 이동법 등을 통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정확도의 경우에는 이제 3차 기본계획, 2011년에 수립된 3차 기본계획 당시 예측한 물동량과 3차 수정계획, 2016년에 수립된 3차 수정계획의 예측 물동량을 비교한 결과 실적치와의 비교를 통해서 오차율을 산정한 결과 3차 기본계획 당시에는 컨테이너는 3%의 오차율이 있었다면 이제 수정계획은 1.6%,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3차 기본계획의 5.2%의 오차율에서 수정계획은 2% 수준으로 오차율을 낮췄기 때문에 정확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물동량 및 항만별 물동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항만 총물동량은 2021년 대비 약 4.6% 증가한 16억 4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2019년에 처리한 항만 물동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제 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세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 7.7% 증가한 4.7억 톤의 물동량이 예상되고, 광양항 3억 톤, 인천항 1.8억 톤 등이 예상되며 주요 항만을 포함한 총 23개 항만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7개 항만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였고, 신규 화력 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라서 이제 석탄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를 포함한 10개 품목의 물동량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곡과 목재는 이제 보합세가 예상되고 있고, 2021년에 크게 증가했던 자동차는 일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1년 대비 약 4.9% 증가한 3,150만 TU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신흥국의 백신 보급 확대, 그리고 선진국의 재정정책 안정화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 요인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 글로벌 물류 대란의 지속,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사점으로는 글로벌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회복되고, 해상 운임 진정세 등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2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한 3,150만 TU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비컨테이너입니다. 총 13개 비컨테이너 부문이고, 첫 번째로는 유류, 양곡, 자동차입니다. 유류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정유사들 역시 정제 마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코로나19 변이 발생 등도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양곡은 2022년 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용 옥수수 수요 증가 등 곡물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그리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보합세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수출 둔화 등에 따라서 일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제입니다. 철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전방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전방산업에서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철강 감산 정책과 주요국들이 자국 수요 우선 정책 등으로 수출입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연안 물동량의 경우에는 선박 수주가 호전됨에 따라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총 물동량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목재의 경우에는 태양광 폭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인 RPS 비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물동량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지만, 목재의 국산 자급률을 높이고, 그리고 목재 품목이 컨테이너로 주로 많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물동량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학공업 생산품의 경우에는 포장용기라든지 가전제품 등과 같은 비대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석탄의 경우에는 현재 신규 석탄 발전소가 증설되고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약 15.9%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이제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그리고 탄소 중립 등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감소 요인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의 경우에는 철제, 전방 산업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철광석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 감산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브라질, 호주 등과 같은 주요 수출국에서는 철광석 생산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광석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 상승 요인도 존재하지만 반면 고철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기타 광석의 경우에는 건설 경기 회복세와 신흥국 위주의 철강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제철, 시멘트, 화력발전소 등과 같은 연관 산업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약 4.5%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멘트, 모래, 고철, 자파입니다. 시멘트와 모래의 경우에는 2022년 건설 수주액도 상승을 하였고 SOC 관련 역대 최대 예산이 형성되었고 건설 투자 증가라든지 건설 경기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고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강, 건설 등과 같은 전방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서 전기료 위주, 친환경 설비인 전기료 위주의 철강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를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파의 경우에는 글로벌 물류 대란이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국들의 재정정책 확대에 따라서 건설기계, 전력기계 등의 호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부분, 지난해 민간 부문이 투자가 위축되었던 것이 2022년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시사점은 이제 전체적인 종합과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항만수요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점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항만 물동량, 총 물동량이 16.4억 톤에서 감소를 했다가 다시 2022년은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물동량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완연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가 다소 도내된 부분이 있는데 2022년에는 이제 이전 수준으로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품목별 물동량을 보시게 되면 석탄을 포함한 10개 품목의 증가가 예상되고 양곡민 목재는 보합세, 자동차는 소폭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항의 컨테이너 선석 생산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2022년, 2023년에 신규터미널 개장이 예상되어 있지만 일시적인 해소는 가능하나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무역 패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변이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 봉쇄 또는 항만 폐쇄 등 글로벌 물류 대란이 재확산될 우려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 역시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라든지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장기적으로는 이제 무역 패턴 자체가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고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수소 등 항만 물동량이 확대되고 신규 발생 가능한 물동량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능형 항만 수요 예측 시스템입니다. 항만 수요 예측 센터에서는 이제 항만 수요의 상세 분석과 고정밀 수요 예측 모형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는 현재 2021년에 개발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항만 수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전국 무역항의 물동량과 시설 정보 등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개년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기반으로 한 예측 정확도를 향상을 하고 신규 예측 변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항만 물동량 예측 모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2단계에 개발한 모형을 통합하여 지능형 항만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항만 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향상을 시키고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